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데에 이어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고 모레는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물결이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지난해 콩내에 이어 또다시 태풍 피해를 겪은 영덕 주민들은 올해도 피해가 예견됐는데 1년 동안 뭘 했냐며 안일한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높은 철길 두기 물길을 막고 있고 좁은 하천폭과 처리 능력이 부족한 배수 펌프장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피해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올해 또다시 태풍이 쓸고 간 경북 영덕의 강구시장. 힘들게 복구한 삶의 터전은 1년 만에 다시 물바다가 됐습니다. 아무 대책도 작년에 그 수해나는 그대로 지금 현재 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600만 원어치나 들여놓은 대게며 물곰이 정전으로 다 죽자 상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작년에는 비지가 말도 못하게 졌는데 갚지도 못하고 다시 또 비지게 생겼어요. 주민들은 반복되는 수해가 인재라고 단언합니다. 동해 중부선 철도를 짓느라 높은 철길 둑을 만든 이후 큰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땅만 보기에는 한 골짜기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 물이 차는 거야. 차서도 물 안 차서요. 철길 둑의 높이는 무려 10m. 들판을 가로질러 300m에 걸쳐 있는데 하천 부분은 겨우 20m 남짓 뚫려 있을 뿐입니다. 전에는 여기 없었을 때는 비가 오면 이렇게 막 이쪽으로도 가고 논으로도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비 오면 이쪽으로 이렇게 동네 쪽으로 한쪽으로 오는 거지. 마을을 돌아 바다로 나가는 하천도 마찬가지. 지난해 태풍 콩네이 때 좁은 수로가 범람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하천 폭을 넓힌다는 얘기는 안 들립니다. 나가는 입구가 적으니까 물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전부 낮은 마을로 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게 물길이 저쪽이 높아요. 바닷가 쪽이 높아요. 배수 펌프장이 있긴 하지만 처리 용량은 태부족입니다. 네, 내년이 문제는 내년. 그러니까요. 내년에 우리가 그러면은 한 번 더 죽을게요. 예? 행정당국이 예산 부족 탓만 하는 사이 시장 상인들은 내년에도 태풍이 오면 또 물에 잠겨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한 경북 지역의 공공과 사유시설 피해액이 967억여 원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내일 조사가 끝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군별 피해액은 울진 446억 원, 영덕 268억 원, 경주 96억 원 등의 순이고 울진과 영덕은 이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훨씬 넘어선 만큼 먼저 내일쯤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재난지원금 지급과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태풍 미탁으로 울진에서 실종된 80살 A씨가 일주일 만인 오늘 오전 11시쯤 울진군 매화면 기양저수지 상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 2일 저녁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겨 수색 작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 미탁으로 인한 사망자는 울진 4명, 포항 3명, 영덕 1명 등 9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시장 개척은 먼 미래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푸틴이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극동 러시아 지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규설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극동 러시아의 중심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핵심 군사시설이 있어 일반인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은 폐쇄 도시였지만 최근 들어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초대형 쇼핑몰이 문을 여는가 하면 바다가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점점 회복되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서 식품과 담배 등 소비재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Очень большое доверие к качеству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и это тоже очень сильно влияет.
푸틴의 신동방 정책 추진으로 개발에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는 극동 러시아 시장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발점이자 종착점,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보고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자문회사 골드만삭스는 이곳이 동북아 경제의 심장부로 성장할 것이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러시아의 모습은 잊어라. 생생한 러시아 현지 취재를 통해 신북방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침을 제시할 포항 MBC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 동방을 지배하라는 오늘 밤 10시 5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교설입니다. 경상북도 가축방역심의회는 내일까지 예정됐던 돼지와 돼지 분뇨의 타시도 반입 반출 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역에서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어 지역에서도 추가 발병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로의 반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며 돼지 사료의 경우 전용 차량을 이용할 경우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로 반입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독도 경비대장이 욕설과 음주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제보에 따라 A경감을 전출시키고 감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에서 21일 경찰청 청장과의 대화방에 A경감이 평소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다는 대원들의 글이 비공개로 잇따라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독도경비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지난달 24일 A경감을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하고 대원들을 상대로 피해 사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도 도의원은 어제 개최된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포항시 남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가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해당 시설이 악취와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까지 배출할 우려가 높은데도 경북도와 포항시는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SRF 시설의 굴뚝 높이는 34m밖에 되지 않아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굴뚝 높이를 150m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